네, 첫 번째 경기 이제 요코마리 대 사간도스. 자,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입니다. 그리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,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선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, 자,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조별 컵 순위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고, 그리고 2위 사포로와의 지금 승점이 2점 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승리를 해서 좀 1위로 약간 마감 지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면 이제 남은 조별리그 경기가 이제 한 경기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요코마리가 이기면은 2위 사포로의 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1위로 8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요코마리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반면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간도스가 좀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, 그러다 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좀 심한 전력 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. 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를 칠 게 없을 게, 아무래도 이제 요코마리가 좀 자기 템포대로 운영하면서 좀 무난히 좀 이기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왜냐면 사간도스가 이번 경기에 주전 라인업을 이제 풀로 쓰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코마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요.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코마리 쪽 승, 그리고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, 그리고 3.5 기준 요건 언더 볼게요. 네. 요코마리 승, 마인승의 3.5 기준 언더.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사포로 대 이제 이와타. 자, 일단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별리그 2위로 이제 1위 요코마리와 이제 승점 2점 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승리를 하면은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 1위로 8강전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. 다만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코마리가 사간도스한테 질 경우, 예, 네, 사포로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8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2위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이제 요코마리가 사간도스한테 질 경우가 거의 좀 희박하다 보니까. 반면에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크게 의미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아까 이제 언급했던 요코마리와 그리고 이제 사간도스 경기와 비슷하게 이와타가 좀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포로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. 그쵸. 자, 그쵸. 하지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코마리 경우랑은 약간 좀 다른 게,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펼쳐지는 그 요코마리 경기가 그 어느 정도 그 경기 결과가 중요한데, 요코마리가 이제 사간도스 상대로 만약에 무난히 이기고 있다고 하면은 사포로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에 그 경기 결과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주전들을 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고, 그러다 보면은 경기 자체가 조금은 더 잠잠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포로 입장에서는 이제 사간도스가 요코마리를 좀 이겨주면은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포로 입장에서도 다음 리그 경기를 위해서 좀 이른 시간 주전들 관리를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승패로 보면 당연히 사포로 쪽 승으로 봐야 되고, 이것도 3.5 기준 언더 볼게요. 자, 사포로 승의 3.5 기준 언더. 이거는 핸디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포로 승의 3.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쇼란 대 이제 가와사키. 자, 쇼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.
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일단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3, 4위.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리그 3위,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4위인데, 예, 쇼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 결과를 내면 좀 이제 8강 진출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,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이번 경기 8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승리 말고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 않는 그런 경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자,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와사키가 승리가 아니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오히려 쇼랑 같은 경우에는 좀 지키는 식으로 플레이 하다가 약간 역습하는 식으로 틈틈이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팀은 이제 가와사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근데 지금 쇼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. 두 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지금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, 특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종종 보이다 보니까 현재 뭐 쇼난이 지금 거의 뭐 10경기 이상, 네, 그쵸, 아무래도 좀 승이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근 연승을 타면서 경기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가와사키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자,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좀 한 가지 고려할 점이, 좀 가와사키가 최근 원정에서 좀 3연패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. 그거를 좀 약간 염두를 해둬야 되긴 하지만, 그걸 감안해도 현재 지금 쇼난 상태보다는 가와사키가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가와사키 쪽 승,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헨무 도전 경기, 그리고 2.5 기준은 오바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와사키 승, 헨무의 2.5 기준 오바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대 히로시마. 자, 일단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입니다. 네, 이제 아무래도 국대에 좀 차출되다 보니까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이라 볼 수 있고,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. 주전 골키퍼 한 명, 그리고 수비수 한 명,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. 그쵸. 그 중에서 이제 주전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국대 차출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이제 후보 골키퍼가 출전할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로시마가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좀 수비 쪽에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. 요거는 약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이제 양 팀의 그 조별리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나고야는 1위, 그리고 히로시마는 2위고, 사실상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위 팀이랑 이제 승점이 3점 차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8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긴 해요. 자, 하지만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만약에 이제 나고야를 이기게 되면은 1위로 8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위까지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,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4연승으로 굉장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. 그러면서도 최근 뭐 계속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, 반면에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, 그에 비해서 이제 원정에서는 최근 이제 5연패로 홈에 비해 지금 경기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큰 편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많이 경기력이 좋지가 못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가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위로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나고야보다는 히로시마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, 근데 원정에서 지금 히로시마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
좀 나고야 수비를 뚫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게다가 이제 아까 결장자 누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전들 결장도 좀 꽤 많은 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나고야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나고야 쪽 프랜승을 보고, 그리고 고베닥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,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고야 프랜승의 이제 고베닥으로 무승부 보는 경기,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가시와 대 후쿠오카. 자, 일단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별리그 4위로 이번 경기 이긴다고 해도 이제 대승을 하지 않는 이상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가시와가 이제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, 가시와가 우선 후쿠오카의 경기에서 좀 대승을 거둬야 돼요. 거의 한 3점 이상 정도의 그런 대승을 거둬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가시마가 이제 니가타와 무승부를 거둬야 이제 8강 진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가시와가 거의 뭐 탈락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반면에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1위로 8강 진출이 이제 자력으로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1위로 이제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동기부여 면만 봤을 때는 오히려 후쿠오카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가시와는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. 그쵸.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가시와는 이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는 후쿠오카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업도 이제 가시와보다는 좀 후쿠오카가 좀 더 풀라인업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키는 그런 축구만 하다 보면 되니까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주전 수비수들 위주로 해서 좀 약간 수비적인 그런 형태로 약간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는 가시와가 공격적으로 나서고,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가 좀 수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, 어느 정도 이제 전반에는 좀 가시와가 좀 더 공격하는 그런 페이스로 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, 만약에 이제 전반전에 이제 가시와가 뭐 득점을 못하거나 득점을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기거나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후반에는 약간 좀 힘을 더 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전반전에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승부를 못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대승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전반에 약간 이제 쇼부를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냐? 그래도 일단 후쿠오카가 그래도 수비가 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오카가 좀 굉장히 좀 수비에 많이 집중을 해서 좀 라인을 완전히 내리면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식으로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약간 경우를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는 후쿠오카 쪽 프랜승, 그리고 2.5 기준 언더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후쿠오카가 이제 프랜 쪽으로 이제 나는 경우는 오바보다는 언더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, 프랜승이랑 언더 같이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. 네, 가시마 대 이제 니가타. 자, 일단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리그 2위로 이번 경기 이제 지지만 않으면은 이제 8강 진출 가능성이 많이 높은 상태고, 그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이제 반드시 이겨야 8강 진출이 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가시마와 이제 니가타는 지금 현재 승점은 1점 차이인 상태.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팀은 이제 8강에 진출하고 어느 한 팀은 지금 진출을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자, 일단 최근 뭐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는데,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경기 이상 패가 없는 상황으로
공수 밸런스가 현재 지금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최근에는 굉장히 좀 실리축구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로 좀 이제 실점하지 않을 거를 다 이제 잘 실점하지 않고,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득점 낼 수 있는 거는 득점을 내면서 굉장히 좀 실리축구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, 반면에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과는 달리 이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최근 뭐 이제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니가타는 지금 최근 뭐 홈에서 이제 교토상가한테 3실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급한 거는 까지마보다는 니가타다 보니까 니가타가 좀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 홈에서 까시마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즉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비가 단단해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원정 니가타의 그런 공격력이나 공격 전기를 봤을 때는 이런 까시마의 수비에 좀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오히려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에 좀 빈틈이 생기거나 뒷공간이 좀 많이 뒷공간이 좀 많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까시마가 니가타 수비를 역으로 좀 공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석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요거는 까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2.5 기준 요거는 언더 볼게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니가타가 이제 까시마 상대로 득점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오바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까시마 승 그리고 2.5 기준 언더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J리그 컵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.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